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KF-21의 함재기 모델이 공개되면서 중형 항모를 건조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대한 야망인 모습을 드러냈다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진상 고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KF-21N가 인도네시아군을 위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참에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도 모르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계속되는 헛소리에 이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KF-21N가 어떻게 나왔길래 인도네시아에서 헛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DX 코리아 2022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사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군이 제시하는 현대전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겨 참여했던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몇몇 국가들에서는 한국 무기 산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DX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신무기들이 공개되었지만 역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건 KF-21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KF-21 함재기 모형이 첫 공개되며 중형 함모를 전제로 한 함재기 사업이 연구 단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KF-21N가 공개되고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KF-21을 주목하고 있었거나 함재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N을 두고 유별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밀리터리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이 함재기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KF-21N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KAI, 인도네시아가 소유할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 출시 본 기사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는 지금 태평양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가 바로 한국의 KF-21이라는 것이죠. KF-X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인 줄도 모르고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 9개 국가뿐으로 대부분 군사강국이면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네시아군도 동남아에 한정한다면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군사강국이지만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초라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단독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바다에 뜬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항모전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호위함, 방공구축함, 잠수함이 필요한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공구축함은커녕 일반 구축함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전력으로 1970년대에 건조된 독일의 209급 잠수함과 한국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비 부실로 승조원 재침몰시켜버린 전적이 있죠. 공군도 별다르게 없는 것이 T-50 수입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써 2번이나 T-50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난데없이 한국을 욕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군의 정비 실수임이 드러난 사건들이었죠. 이렇듯 만일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을 도입한다 쳐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설레발을 칠 정도로 KF-21N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KF-21도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함재기 모델가까지 개발하는 것은 2마리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 측은 이번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대정부 간의 친밀도라든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만 시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AI 관계자는 KF-21 함재기 개발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F-35B를 대신해 우리 군의 함재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KF-21N가 향후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단 함재기 수출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가 될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어떤 나라를 의식한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기체 모형과 함께 KF-21N과 기존 KF-21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재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KF-21N은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기골이 강화되고 동체와 날개의 설계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함재기에는 지상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저속 비행 특성이 요구되는데요. KF-21N의 주위 면적이 20%가량 넓어졌고 수직 및 수평 날개 역시 30%가량 늘어나 기체가 받는 양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랜딩 기어를 강화하고 흔들리는 항모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랜딩 기어 장착 위치가 주위 쪽으로 더 넓게 퍼져 안정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KF-21N과 탑재될 중형 항모에는 이착륙을 위해 캐터펄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어레스팅 후크가 장착되었고 F-35C와 같이 날개 끝단이 접혀 더 많은 기체를 탑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함재기 모델은 크기와 무게가 11%가량 증가했고 최고 속도가 다소 감소했지만 폭장량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N가 완성된다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F-A18이 F-슈퍼호넷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14 톰캣을 대체하여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활약하고 있는 기체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5세대 함재기 F-35B의 절반 정도의 가격과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함재기의 성능을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재원만 비교하자면 F-A18이 F-슈퍼호넷이 최대 속도와 폭장량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내부 무장창을 장비하여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발전 가능성만을 놓고 보자면 4세대 전투기인 F-18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카이의 KF-21N의 개발 연구는 국방부의 소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부에서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카이 관계자는 만일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4에서 5만 톤 이상급의 캐터펄트 사용이 가능한 항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N에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경항모가 아닌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중형 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일단 항모 한 척 건조 후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해서 총 3척을 건조하는 게 이 경우 항모 한 척에 20대의 KF-21N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항모 건조 계획의 목표인 2033년까지 KF-21N을 전력화하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기간 1년을 고려해 그런데 KAI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2031년까지 KF-21N을 개발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KF-21 개발을 진행하면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를 80%까지 국산화를 완료해 부품이 대부분 동일한 KF-21N을 개발해 있어 그리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실무자들은 KF-21N 개발을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KF-21N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KF-21N의 수요처인 중형항모 건조 계획의 통과 여부인데 아직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시진핑이 중국군의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물론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군이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참전할 일은 없겠지만 대만을 공격한 중국이 언제 방향을 바꾸어 한반도를 노릴지 모를 일이죠. 중국 항모전단에 맞설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쓸 것도 급한데 더더욱 인도네시아에까지 넘겨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시아의 위용을 떨칠 해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